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자, 얼마 전이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검찰을 향해서 뭐 수사 대신에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맨날 하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르면 8월 초에 이재명을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 그런데 검찰이 이제는 제3자 뇌물죄를 넘어서 뭘로 하느냐? 아예 집정 뇌물죄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정 뇌물죄. 자,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이재명한테 집정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판이 아예 다른 겁니다, 친구 여러분. 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뭡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한 증거가 어쩌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집정 뇌물죄라는 건 이재명이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제3자 뇌물죄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이냐? 실제 2019년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자, 이 대회 안에 누구도 있었냐? 이화영도 있었고, 여기에 김성태도 있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북한 송명철 부실장이 돈이 든다고 했고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방북 성사될 것이라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알았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재명이 직접 보고도 받았고 심지어는 승인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승인까지도.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재명이 쌍방울, 그러니까 대북송금으로 인해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다라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대북송금이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이 직접 들었고 뭡니까? 직접 승인까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3자 뇌물죄를 넘어서 이재명에 대한 집정 뇌물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송명철이 누구예요? 송명철. 여기서 말하는 송명철 부실장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김성태와 이화영 가운데 앉아있는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네? 저 사람이 송명철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화영에 따르면 돈이 든다고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북한 송명철이가 돈이 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말했는데 이재명이 알았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얼마를? 무려 300만 달러. 우리 한화로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환율로 따지면 38억입니다. 38억. 즉 검찰은 지금 38억에 대한 뇌물죄를 이재명한테 집정 뇌물죄로 기소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재명은 뭘로 가도 못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네? 뭘로 가도. 자,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뇌물죄로 가도 들어가고 제3자 뇌물죄로 가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제3자 뇌물죄로 빠져나가려 그래도 뇌물죄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뇌물죄로 빠져나가려 그래도 제3자 뇌물죄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뭘로 들어가도 이재명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즐기시라고요. 네?
즐기시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시라고요. 그야말로 꼼짝 말하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로든 검찰은 어떻게든 이재명을 소환 조사할 것이고 구속영장을 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재명의 지금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요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굉장히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갑자기 무조건 나간대요. 네? 무조건 나간답니다. 어디를 무조건 나가냐? 법원을 무조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자, 요즘 보면은 민주당에 따르면 보십시오. 이재명 측은 청구하면 이번에는 무조건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검찰이 노리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회기 때 청구할 경우 표결하지 않고 출석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민주당이 새로운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까봐 어떻게든 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던 게 과거 민주당이었다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번에는 방탄국회가 아니라 법원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 표결을 안 하고 국회를 안 가고 바로 법원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 누구겠습니까? 김명수 사법부를 믿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당도 눈치를 깐 겁니다. 다 기각되고 있잖아요. 다 기각. 구속영장만 치면 다 기각됩니다. 뭘로 인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것만 나오더라도 다 기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민주당이 눈치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도 나는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가면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믿음으로써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국회 표결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기각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민주당이 전략을 바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언제쯤 구속영장을 칠 것인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비교를 해드렸어요. 자,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비회기 기간입니다. 이때 구속영장 치면 바로 법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국회 기간에는 뭐 하는 겁니까? 표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칠지, 임시국회 때 표결을 칠지, 구속영장을 칠지, 요건 중요한 건데, 만약에 검찰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8월 달이 아니라 9월 달에 영장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민주당은요. 그냥 무조건 표결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무조건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또 고뇌가 깊어지겠죠. 방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자,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방탄국회 열도록 뭐 하는 겁니까? 표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표결하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김명수 사법부 9월달이면 끝납니다, 친구 여러분. 김명수 9월달이면 물러나잖아요. 김명수가 퇴임한 이후에 사법부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이후에 저는 구속영장을 쳐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늦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빨리 구속영장 치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왜? 김명수 사법부를 믿어야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 저는 차라리 검찰이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한 다음에 김명수가 퇴임한 이후 사법부를 정상화시킨 이후에 구속영장을 쳐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요.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차피 이재명이 한두 달 있다 들어가나, 네, 뭐 한두 달 전에 들어가나 어차피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확실하게 들여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네, 이재명의 피를 점점점 말리고 있다가 김명수가 퇴임한 이후에 사법부를 정상화시킨 이후에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스트레스 받겠죠. 물론 짜증도 나겠죠.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김명수가 있는 돌다리 두들겨봤자 뭐겠습니까? 돌다리 꺼집니다. 네, 꺼지는 돌다리 두들기느니 우리가 새로이 돌다리를 놓고 네, 정말 튼튼한 돌다리 속에서 구속영장 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는 바입니다. 네,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는 바임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하나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이 왜 이렇게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겠습니까? 이재명 이것뿐만이 아니라 백현동도 있잖아요. 백현동. 실제 검찰이 백현동과 관련돼서 정진상을 소환 통보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백현동엔 누가 없다고요? 유동규가 없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없습니다. 자, 대북 송금에 이화영이 있다라면 백현동에는 정진상이 있는 거예요. 즉, 정진상이 입을 열지 않는다라면 이 백현동, 정진상이 온팡 혼자 뒤집어 쓰고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왜겠어요? 지금 백현동 민간업자가 입을 열었잖아요. 김인섭의 200억 요구,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 몫으로 알고 있다. 네. 이 백현동 저수지와 관련돼서 정진상이 입을 열지 않는다라면 이 200억과 관련돼서 정진상이 온팡 뒤집어 다 쓰고 가야 되고, 백현동 윗선 지시 이 배임죄와 관련돼서도 정진상이 온팡 다 뒤집어 쓰고 가야 됩니다. 과연 정진상이 언제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을지 요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이 과연 뭘 믿고 언제까지 저렇게 버팅길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김명수 사법부가 물러간 이후에 새로운 사법부가 등장을 했을 때도 저렇게 끝까지 법원을 출석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새로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냐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남국이죠. 자, 드디어 어제 윤리자문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코인 논란 김남국에 대해서 최고 수위인 제명 경고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명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친구 여러분. 제명이 안 나오면은. 네, 제가 보여드렸지만 국회의원 징계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근데 경고로 끝나는 게 말이 됩니까?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말이 돼요?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저게 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남국 입장에선 집에서 30일 동안 코인하면 땡큐지. 네,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러니까 때문에 제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드디어 윤리자문위에서 김남국에 대한 제명 공고를 한 겁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김남국에 대한 이 코인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야, 장난이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무려 코인을 200회나 국회에서 거래를 했고 그 잔고만 하더라도 99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맨날 라면만 먹는다 그랬고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었으며, 네, 아주 그냥 불쌍한 척은 다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김남국이 제명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과반 출석, 제적위원 3분의 1에 찬성이 있어야지만 김남국의 제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과연 김남국의 제명을 할지 안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김남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김남국의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손에 김남국이 달렸다라는 것인데, 자, 저는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김남국이 제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어차피 뭡니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김남국이 제명이 안 된다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풍을 맞을 것이고, 김남국이 제명이 된다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남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김남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 입장에서 의석수 하나가 날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는 꽃놀이패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꽃놀이패. 김남국이 제명이 돼도 우리에게는 좋고, 김남국이 제명이 안 돼도 김남국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차피 민주당이 김남국을 방탄을 해줘도 민주당 지지율 떨어질 거고요. 방탄을 안 해줘도 민주당 입장에서 난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이 제명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안 할지 이걸 지켜보는 건데요. 우리 김남국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울지 마세요. 네, 울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요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민주당의 방탄, 이걸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화도 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게 악재가 될 것이고 민주당에게 역풍이 되어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어떤 정당입니까? 하루살이 정당이라는 겁니다. 하루살이. 당장 앞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닌 당장 앞만 보고 지금 앞만 대처하기 바쁜 정당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앞에 보이는 사법 리스크를 대처하기 바쁘고요. 김남국의 코인을 대처하기 바쁘고요. 자신들의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된 지금 이 구속영장을 대처하기 바쁜 정당입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 형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래를 보면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미래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누가 총선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미래를 보고 있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점을 부각한다라면 저는 우리가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자, 이렇다 보니까 좌파들의 나쁜 버릇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야, 진짜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소시오패스입니다. 네? 완벽하게 소시오패스예요. 자,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뭐 하는 겁니까?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지금 뉴스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이 좌파들 중심으로 해서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인데, 실제 이게 지금 맘카페를 중심으로 서초 삼선 의원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연루가 돼 있다라는 글이 퍼져나갔고, 실제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가짜 뉴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제 이것을 쓴 사람들이 은근슬쩍 이 글들을 지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실제 숨진 교사는요, 학폭 전담도 안 했고요, 그 반에 삼선 정치인 손주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좌파들은 또다시 뭐 하는 겁니까? 가짜 뉴스로서 정쟁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에 누가 또 중심에 섰습니까? 또 생태탕을 끓이던 김어준이가 또 중심에 서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교사 극단 선택, 국힘의원이 연루돼 있다. 야, 김어준이가 뭐라 그러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직접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처구니가 없으실 겁니다.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곧 실명이 나오겠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 자,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온라인 글 하나만 보고서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 조만간에 실명 나올 것이다. 라고 김어준이가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뭐라고요? 가짜 뉴스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김어준에 대해서 가짜 뉴스로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이에요. 이게 바로 좌파들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들은 총선이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연이어서 쏟아낼 겁니다. 우리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네? 최근에 양평 고속도로도 있었고 가짜 뉴스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계속 그럴 겁니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이 가짜 뉴스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요. 자, 너무나도 다행히도 이러한 가짜 뉴스는 우리 많은 분들이 팩트체크를 통해서 이미 대처가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민주당과 좌파들은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저도 이 7월 한 달 동안 에너지 너무 잘 보충했기 때문에 이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좌파들의 가짜 뉴스 잘 대응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가짜 뉴스와 관련된 팩트 체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많은 분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대처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바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시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정권이 탄생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가짜 뉴스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라는 이 좌파들의 아니란 생각을 우리가 타파할 수 있다라는 것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